네, 안녕하세요. 이후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때, 이제 리서치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구체적이지 못한 프로젝트 발표를 드린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좀 더 리서치를 해보고, 그리고 계획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발표해보려 합니다. 저는 RDF-NLU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왔어요. 개요. 내용 자체는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가장 극복하고 싶은 건요, 인베디드 텍스트 기반 LMN이 정적 지식을 가지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원래는 NLP로 하나로 통합해서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NLU와 NLG, 그러니까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을요, 한번 기능적으로 좀 더 구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NLU 구간에서요, RDF 단위의 정보를 이제 다룸으로써 학습 지식과 추가 학습 지식을요, 일관성으로 다뤄서 정적 지식을 깨보려는 게 제 프로젝트의 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RD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최소 명제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구조인지는 이따가 뒤에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요에서 설명드렸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요, NLG는요, 그렇게 많이 다뤄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NLU에서 나온 결론을 자연어로 반환만 할 거기 때문에요. 저희 프로젝트는 NLU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금 NLU에 RDF 분석기, 그리고 RDF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NLU에서도 AI를 탑재시킴으로써 지금 NLU를 구현해 볼 건데요. 정확히 어떻게 할지 지금 각 구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RDF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주어, 수어, 목적어로 문장을 분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눈 거를 RDF 구조라고 하고요. 제 RDF 분석기에서 뭘 하냐? 먼저 요거를 유형에 따라 분류합니다. 문장 구조의 유형에 따라. 그래가지고 얼음은 차갑다. 요건 단순한 정보고요. 존이 메리한테 책을 주었니? 요거는 정보가 아니라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질문, 정보, 명령 세 가지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로의 형태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합니다. 수로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연결동사나 전치사로 수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얘네들이 주어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수로가 동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이제 그냥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문장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지금 분류합니다. 얼음은 차갑다. is가 연결 동사로 활용됐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속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Did John give Mary a book? 여기서는 give가 동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품사가 동사니까 동사로 분류를 해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는 동사가 목적어도 가졌지만 간접 목적어, 여격도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여격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RDF에서는요, 이러한 정보를요, 연관성 있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RDF의 문장 번호를 조금 부여해보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RDF로 쪼개지다 보면요, 이게 지금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가지려면요, 기존의 자연어를 굉장히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연관성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문장 번호 이렇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존 기브 어 북. 그건 누구에게 줬는지 지금 손상됐잖아요. 존 게이브 메리. 여기서도 무엇을 줬는지 많이 손실됐잖아요. 요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문장 번호를 두고자 해요.
다음으로 RDF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기억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기억해보고자 해요. 먼저는 도메인입니다. RDF가 무슨 도메인에 속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RDF인지 그거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스죠. 불의한 자연어의 출처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유저에 대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사전 지식인지, 아니면은 뭐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발견했는지, 그리고 정보 입력인 시점, 데이트까지 같이 기록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한 걸로는 총 10개의 칼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NLU 속에서 AI가 무슨 역할을 할지에 대해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부족한 정보에 대한 쿼리 생성, 요거는 AI가 할 거예요. 알고리즘적으로 이것도 구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음식에 극장에 음식을 들고 와도 되냐? 라는 질문이 왔을 땐 뭘 알아야 될까? 요거를 AI가 판단해서 극장에 대한 규칙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결론까지 AI가 내리고 그리고 RDF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극장에 대한 규칙을. 그리고 나면 RDF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만 취합해야겠죠. 극장에 대한 규칙을 물어보면요. 음식을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건요. 규칙 중에 하나일 거고요. 핸드폰을 키면 안 된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큰 소리를 떠들면 안 된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규칙을 전부 다 답변으로 던질 수 없잖아요. 입력과 대응하는 극장에는 음식을 들고 오면 안 됨이라는 RDF만 NLG에 넘겨줌으로써 자연어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을 정의하는 게 NLU 속에서 AI의 역할입니다. 시카고에서 재밌는 노래가 화제가 되었다는 문장을 보내서 RDF로 넘겼는데 여기서 뮤지컬 시카고라는 얘가 도메인으로서 가치가 충분해 보여요. 얘는 도메인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도메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뮤지컬 시카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요. 그 RDF들은 도메인 뮤지컬 시카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그러면은 뭐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뭐 등장인물 A라는 인물이 나왔으면은 다음번에도 A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시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를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설계된 RDF, 기존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되느냐? 기존 RDF는요, 그래프 구조에 상당히 많이, 아예 그래프 구조에 의존을 안 하거나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전에 뭐 도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문맥 번호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RDF는 주어, 수어, 목적어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서 그래프 내 번호까지 딱 그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RDF는 좀 자연어랑 거리가 있다 생각해서 자연어를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검색 또한 고려했습니다. 문장의 유형을 관리함으로 통해서 요거는 질문이고 요건 속성에 대한 정의고 요건 사건에 대한 정의다.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냄을 통해서 검색에도 정보 관리에도 좀 최적화를 시켰어요. 네, 해당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요. 사실 개요의 내요의 반복이에요. 정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요. 이제 실시간 정보,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실시간 정보들이랑 그리고 사용자의 대화를요. 마치 사전 학습한 데이터처럼 진짜로 다룰 수 있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학습할 수 있는 LM램을 만드는 게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피드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